자, 우리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implicit differentiation, 음함수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explicit와 implicit, 즉 양함수와 음함수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양함수라 함은 y는 fx 형태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y는 x제곱 이런 형태죠. 근데 음함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함수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얘는 이제 도형인 거지, 도형. 그러니까 얘를 데카르트의 엽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데카르트의 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보면 함수 관계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 함수 관계가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m이란 말이 붙으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ex라는 말이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다. 뭐가? 함수의 관계가 되는 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되지 않지만 몇 개의 x에 대한 함수 그래프로 나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 관계 하나와 또 색깔을 바꾸면 여기 있는 함수 관계 하나와 또 색깔을 바꾸면 여기 있는 함수의 관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형을 부분적으로 보면 함수 관계를 가지는데 그게 숨어 있다. 그래서 음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음함수를 어떻게 미분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함수가 함수 관계가 숨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음함수 표현을 쓸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음함수 표현이 더 표현이 간결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원이잖아요. 원. 반지름 5인 원인데 솔직히 반지름 5인 원을 함수 관계가 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즉 반지름이 5인 원이 있을 때 얘를 전체적으로 보면 함수 관계가 아니지만 이 위쪽에 있는 관계도 하나의 함수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하나의 함수 관계거든요. 그걸 이렇게 쪼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간결한 거야. 또한 양함수 표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식들도 있어요. 그런 식들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클로이드라든지, 여러분들이 쌍곡선이나 타원도 함수 관계가 아니지만 매개변수 표현을 통해서 음함수 미분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함수 표현이 더 유용한 그런 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25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로그 미분법, 얘네들은 다 방금 설명했던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자, 얘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로그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로그 함수가 정의되려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겠죠. 그때 얘는 x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y는 ln x 관계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며 y''이 1이므로 y''은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서 y제곱분의 1이고 얘는 이에 y가 ln x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x분의 1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만약에 여기서 x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얘가 양수가 되게, 즉 절대값을 붙였어. 이렇게 절대값을 붙였을 때는 항상 x분의 1이 되는데, 즉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0보다 클 때는 ln 절대값 x의 미분이 그냥 절대값을 벗겼을 때 x와 같고 얘가 x분의 1이야. 근데 만약에 x가 음수면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며 여기 있는 속미분까지 해준다고 봤을 때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까지 된다는 것이, 즉 x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즉 x가 0이 아니면 ln x를 미분한 것도 x분의 1이 돼.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적분했을 때 부정적분 형태는 ln에 절대값에 x를 붙인 값이 되어야 정확한 적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역함수 정리라고 하는 역함수의 미분법도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y는 f 인버스 x야. 자, 역함수 얘를 미분할 건데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역함수 관계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음함수 관계에 있는 여기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면 f'(y는 dy dx 얘가 1이죠?
따라서 dy dx는 f'y분의 1이고 f'y는 결국엔 dx dy분의 1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음함수의 미분법은 원래 알고 있는 함수를 미분한 것의 역수다. 그 관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게 역함수 정리에서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프라임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여기 있는 2019학년도 서울대 기출문제를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놈의 역함수 얘가 구간 역에서 정의됨을 보이라. 즉 역함수가 정의될 수 있고 또한 그 역함수를 통해서 역함수의 미분을 설명하려면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되냐 그 얘기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보자. x세제곱 빼기 3x. 그럼 얘는 x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3이잖아요. 그래서 얘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요. 또한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 전체에서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는 1대1 대응이 아니므로 결국에는 실수 전체에서 주어진 함수 fx의 역함수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국소적으로 국소적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적당한 근방에서 xa라는 점을 가져왔을 때 그것의 국소적인 근방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점을 여기서 가져와. 그럼 여기서 가져오면 여기서 적당한 근방에서는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x는 a라는 점을 여기서 가져오면 여기 점 국소적으로 근방에서는 1대1 대응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는 여기서 근방에서는 어떠한 작은 근방을 만들더라도 1대1 대응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국소적으로 1대1 대응이 되게 하고 싶어. 즉 국소적으로는 역함수를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x는 a라는 점에서 국소적으로 1대1 대응이 되게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어떻게 작은 근방을 작게 잡더라도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a라는 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점이에요. 마이너스 1이 아닌 점과 마이너스 1인 점의 두 점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뭐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f'a라는 점을 가져왔을 때 그놈의 프라임이 0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근방에서 그게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는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국소적인 근방에서 1대1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한양대 기출문제 풀 때 1대1 함수를 설명하는 그 중요한 맥락이 증가나 감소를 설명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함수 정리에서 프라임이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이 역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f'a가 0이 아닌 a라는 점, 이 조건은 함수 fx 이것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즉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은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역함수는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프라임이 항상 0이 아니다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gx가 x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 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역함수를 가지지만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프라임이 다 0이 아니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여기 있는 서울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서울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로그를 lnx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함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함수는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가 여기에서 정의됨을 보이라 라는 얘기. 또한 각각의 역함수 g에 대해서 프라임과 2'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역함수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역함수 정리에서의 결정적인 조건. 즉, 프라임 x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디서? 여기 있는 구간에서 정의됨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구간에서 f'x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얘를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x의 아크 탄젠트니까 얘 미분하면 탄젠트 인버스 플러스 x 곱하기. 자, 아크 탄젠트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죠. 빼기 2x분의 1. 자, 여기서 탄젠트 인버스 플러스, 자, 얘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이 됐을 때 얘는 더하기 계산돼서 x제곱 빼기 1이 되네. 자, 더 이상 이제 계산이 안 되죠. 여기서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여기 있는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 프라임 얘가 0보다 크냐? 근데 여기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1 무한대. 여기에서 우선 탄젠트 인버스 x 얘는 0보다 커. 우리가 탄젠트 인버스 x 선생님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0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얘도 0보다 큰 거. 뭐 얘는 0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합한 거. 이므로 f'x 얘는 0보다 큰 것이다. 그래서 역함수 정리에 의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역함수 gy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얘에 대한 값과 얘에 대한 값을 구해야겠네요. 자, 얘를 1번, 2번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g' 4분의 파이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도 알고 있듯이 프라임 역함수의 미분은 그 역함수를 미분해서 여기 있는 값을 통째로 넣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돼. 얘를 풀려면 여기 있는 값이 필요하고 g의 4분의 파이 값이 뭔지 알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f 알파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데 주어진 식을 잘 보면 여기 있는 알파는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f에 1을 넣어야지만 여기 있는 게 0이 되고 1이고 탄젠트 인버스에 1이 4분의 파이니까 알파는 1이구나. 그럼 결국엔 나는 뭘 구해야 되냐면 f'1을 f'1분의 1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구한 여기 있는 f'x에 1을 넣어서 계산하면 자, 여러분들 계산하면 4분의 파이가 돼서 답은 파이분의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2번 2', 역함수의 2'을 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역함수를 프라임 했을 때는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역수 형태로 만들어진 공식처럼 대입했던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2'은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2'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조건을 활용하면 이 둘을 서로 합성하면 x가 돼야 되잖아요. 자, 얘를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g'x를 이런 과정으로 유도해도 돼. 근데 우리는 지금 2'을 알고 싶으니까 주어진 등식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g의 x에다가 자, 얘를 속미분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게 있으니까 얘가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미분하면 f'gx의 g의 2'x는 1. 여기 있는 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있구나. 따라서 여기 있는 등식을 정리하면 G2'이죠. G2' 한 것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등식 정리하면 F'의 GX분의 마이너스 F2'의 GX 곱하기 G' 한 거의 전체 제곱.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X 대신에 4분의 파이 넣은 걸 알고 싶잖아.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4분의 파이를 넣고 여기도 x 대신에 4분의 파이를 넣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죠. 근데 여기서 g의 4분의 파이 우리가 앞에서
g의 4분의 파이는 알파 아까 1이라고 했죠. g의 4분의 파이는 1이야. 그러니까 얘는 1이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f'1분의 자 그럼 얘는 g'1 g'1 아까 어디서 구했냐면 여기서 구했어. 그럼 여기서 곱해지는 게 파이분의 4의 제곱. 그럼 여기서 뭔 값을 계산해야 되냐면 f2'에 g1 여기서 x의 4분의 파이를 넣은 거 x의 4분의 파이를 넣은 거는 g의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 이 값인 거지. 즉 우리가 구하려는 g의 2'의 4분의 파이 값을 구하려면 f2'의 1 값도 구해야 된다는 거야. 즉 주어진 f'x를 통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f2'에 대한 1 값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f2'x까지 구하면 얘에다가 그래서 f2'에 대한 미분도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들이 2'의 1 값이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다 적용을 하면 색깔 좀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면 아까 f'1이 뭐였냐면 4분의 파이였어. 4분의 파이 분의 여기 있는 값이 1인 걸 방금 구했고 1 곱하기 파이 제곱분의 16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파이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64가 되겠다 라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 있는 문제가 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역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프라임이 0이 아니다. 얘를 설명했고 여기 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 특히 역함수의 2'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등식을 여러 번 미분해서 구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5페이지 밑에 있는 로가리드믹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그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이 분수함수를 미분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로그를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해지는데 이 x가 1보다 크다는 정의역 내에서 주어진 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주어진 양변에 로그를 씌워도 충분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ln y는 ln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ln의 x 더하기 3 빼기 ln의 x 빼기 1 이런 형태로 보면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y분의 1에 dy dx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 빼기 x 빼기 1분의 1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dy dx는 y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식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이거 곱하기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로그 미분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자, 우리가 24페이지에서 안 하고 넘어갔던 문제가 있는데요. 주어진 함수의 미분을 하라 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x에 대해서 바로 미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로그 미분법을 이용하면 편한데요. 주어진 식의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y의 lnx는 ln의 1 더하기 y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음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를 통해서 좀 복잡하지만 y'의 1 더하기 y 더하기 y제곱분의 1 더하기 2y 빼기 lnx는 x분의 y라는 식, 즉 y'에 대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넘겨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도 틀린 건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B번 보면 자, 얘를 생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탄젠트 인버스의 미분을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해질까를 생각해보면 양변에 탄젠트 x를 적용하면 합성시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변은 탄젠트 x고 우변에도 탄젠트를 씌우면 탄젠트에 탄젠트 인버스니까 합성시키면 루트에 탄젠트 인버스의 루트 y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얘를 또 미분을 바로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는 루트를 없애면 탄젠트 x의 전체 제곱은 탄젠트 인버스의 루트 y. 여기서는 이제 탄젠트 인버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젠트 x 여기는 좌변 미분하면
이 탄젠트 x에다가 속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는 여기 있는 거 미분하면 1 더하기 루트 x의 제곱이니까 y분의 1에다가 여기 있는 속미분을 하면 2 루트 y분의 1의 y'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도함수 y'은 4 루트 y에 1 더하기 y 곱하기 탄젠트 x의 시컨트 제곱 x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6페이지에 있는 주어진 함수의 미분을 하란 얘기네요. 자, 여기 있는 거듭제곱 형태가 나왔을 때는 로그를 이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걸 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로그를 씌우면 좌변은 ln의 fx, 우변은 x의 lnx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거를 미분하면 fx분의 f'x는 여기 있는 x, lnx 미분하면 lnx 더하기 1이 되죠. 따라서 f'x가 fx의 lnx 더하기 1 얘가 되면서 x의 x제곱에 lnx 더하기 1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게 아닐 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fx얘를 x제곱 얘를 결국에는 로그의 힘을 또 빌리긴 하는 건데 얘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x의 x제곱.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로그의 도움을 받아서 x의 ln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f'x를 구하면 결국에는 지수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2의 x의 lnx가 돼서 여기 있는 속미분 한 번 더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x의 x제곱이 돼서 얘 미분하면 ln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x 거듭제곱을 로그 미분법으로 바로 표현해도 되고 그리고 얘도 이제 로그의 도움을 받는 건데 거듭제곱 2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x의 x제곱에 x제곱을 또 한 것도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